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가 다시 꿈틀대자 국민의힘이 갑자기 들어오라며 통합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며 탈당한 인사들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수 통합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세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보수 빅텐트론 그리고 다시 꿈틀대는 아스팔트 우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아주 복잡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안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통합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이 발언은 단순한 덕담 차원이 아닙니다. 최근 독자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정광훈 목사 쪽을 겨냥해 당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읽혀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아스팔트 우파는 조직적 세력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석열 신당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철회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에 대해 정광훈 목사도 최근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정광훈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강성 보수층의 결집을 겨냥한 현실 정치 참여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 외부에서 또 다른 보수파 세력이 나름대로 텐트를 치고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민의힘이 그들을 향해 내민 손, 그게 바로 권영세 위원장의 통합 발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통합이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일까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이에 당 지도부는 전반적인 전통적 보수 지층의 이탈 조짐에 대응의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독자 노선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이를 다시 당 내부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하지만 그 통합이 진정한 정치적 연대인지 아니면 지지층의 표를 끌어들이는 전략적 행보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경원, 홍준표 후보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심팔이 적절치 않다. 홍준표 후보는 더 강하게 나아갑니다. 윤석열 신당 그건 몽상이고 파탄의 길이다. 결국 대선 주자들 모두가 외부 보수파 세력의 독자적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지요. 22일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이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손학규, 고건 같은 정치 원로들이 참여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옵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을 출마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거면 경선은 뭐하러 하느냐?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통합과 분열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안으로는 또다시 혼란과 균열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보수파 진영 전체를 진정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통합인가? 아니면 대선 국면이니까 일단 달래고 잠재우고 보자는 심산인가? 만약 전자라면 윤 대통령과 지지층 그리고 흔히 기성 언론에서 말하는 강성 보수파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제대로 경청하고 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통합은 곧 분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자, 일단 흡수했다가 배제하고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는 전략이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들은 반복되어 왔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른바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삼아 보수 정체성과 배치되는 선택을 해온 전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김순례 전 의원 역시 5.18 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당내에서 배제도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치화됐다라고 지적한 조원진 전 의원은 공천 탈락 이후 탈당했고, 이후 다른 신당을 창당하게 이릅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면서 당 안에서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왔고, 결국 좌클릭 정당, 중도 코스프레 정당이라는 비판이 보수 우파 진영 내부에서조차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처럼 전통 보수층은 단지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여겨지는 순간 등을 돌렸고, 자 이후 그 반작용은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곤 했지요. 특히 유승민, 김무성, 한동훈처럼 당의 정체성과 충돌하거나 보수 진영의 상징이었던 대통령을 공격했던 인물들이 아무런 사과나 정치적 책임 없이 선거 때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많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선거용 얼굴로만 등장하는 패턴을 반복해왔고, 자 이는 당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의 정체성과 일관성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체성 훼손의 결정판은 바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스스로 탄핵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내세우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모두 내부에서 무너뜨린 정당이 과연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단순한 정책 노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겠죠. 자, 이러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누적되면서 강성 보수층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보수들이 국민의힘의 등을 돌리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리를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수 통합이란 명분 아래 벌어지는 이 흐름, 과연 진짜 통합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라치기의 서막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정작 필요한 정체성 회복과 내부의 반성, 정치적 책임에 대한 정리 없이 그저 선거가 다가왔으니 이제 다 함께 모이자라는 식의 통합론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정한 보수층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불만들, 즉 당의 좌클릭과 정체성 훼손, 지도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치는 보수 단결은 오히려 기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묻지마식 보수 통합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간 국민의힘이 어떤 점을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겠다는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보수우파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픈 가슴을 달래줄 길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 보수파 애국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